자, 2차 함수 그래프 11단원의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네, 보도록 하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2차 함수란 무엇인가? 자,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y만 남겨놓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정리가 되는 함수를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x제곱의 개수인 a는 0이면 안 돼서요. 이 녀석이 사라지면은 이제 1차 함수가 돼버리니까 요 항은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a는 0이 아니다. 뭐 요 조건이 시험 문제에 가끔 등장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0이면 2차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죠. 자, 아무튼 간에 이 녀석을 2차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2차 함수가 아닌 것들은 얘는 1차 함수여서 아니고, 분모에 x가 있는 것은 2차 함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서요. 자, y는 x제곱은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축을 중심으로 0,0이다라고 하는 꼭지점을 가지고 x는 0이다라고 하는 축을 갖죠. 2차 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꼭지점과 축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꼭지점에서 x축의 수직이 되게 선을 그으면 그 선을 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축의 왼쪽에서는 감소, 축의 오른쪽에서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다라고 해서 x제곱의 개수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축의 왼쪽에서 증가, 축의 오른쪽에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와 y는 x 그래프는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폈을 때 그 두 녀석이 서로 똑같은 모습을 갖는다. 자, 이거는 이제 이 2차 함수의 폭이 이게 얼마나 이제 줄어드느냐 넓으냐를 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함수의 폭이 서로 같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y는 ax제곱이다라고 해서 방금 전 페이지에서 배우고 온 y는 x제곱 앞에 개수가 당연히 1인 상황이 아니라 저기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숫자가 들어갔을 때도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y는 a의 x제곱 그래프는 자, x제곱의 개수가 a다라고 존재를 하죠. 자, 원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0,0을 지나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 0,0을 우리가 꼭지점이다라고 부르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2차 함수는 여기는 이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해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x제곱 앞에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폭이 좁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2분의 1이냐 아니면 1이냐 아니면 2냐에 따라서 2분의 1에서 2로 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봤을 때 얘네들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위로 볼록인 녀석도 폭은 점점 좁아진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a의 x 그래프와 y는 a의 마이너스 a x 그래프는 x제곱 그래프는 둘은 서로 x축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이 x축을 중심으로 접었다가 폈을 때 2분의 1 x제곱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은 서로 대칭이고 1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도 서로 대칭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이 성질이 되게 많이 이용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용이 되는 성질인데요. 바로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2차 포물선은 축에서부터의 거리가 어느 점에서든 여기서 그어도 서로 같고 여기다가 그어도 서로 같다.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그어도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요거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녀석의 정의는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입니다. q가 양수면 ax제곱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요, q가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고요. q가 음수면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평행이동을 결정짓는 것이 자, 여기 있는 플러스 q인데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그래서 y축으로 얼마나 평행이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바로 y는 ax제곱 플러스 q다라고 한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꼭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 0,0이다라는 꼭지점이 q만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에 새롭게 그려지는 꼭지점은 0,q가 된다. 그죠? q만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q.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의 꼭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제일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q다.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은 얘를 좌우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는 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추계방정식은 x는 0이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여기는 이 y축이 바로 이 2차 함수의 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좌우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니까 자, 근데 y축이라는 이름보다는 x는 0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x는 0이다라고 하는 이 축의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한 축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 평행이동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전에 있는 y는 ax 제곱에서 바로 요 x 자리에 x-p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여기는 요 x-p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가서도 고1 때도 배우고요, 고3 때도 배우는데요.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x축의 방향으로 뭐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라고 했으면 x 자리에 x 대신에 x-p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이다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식 속에 y 자리에 y 대신에 y-q를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과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요 x자리에 x-p가 대입이 되어 있는 형태잖아. 그치? 아, 그래서 얘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배운 이 녀석 보세요. 자, 이 녀석은 y는 ax 제곱을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자, 그러면은 y 자리에 y-q를 대입을 해야 되거든. 그럼 저 위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y-q는 ax제곱이다가 되고 여기서 q가 이항이 돼서 y는 ax제곱 플러스 q가 돼서 바로 얘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마다 외우는 방법은 다른데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x 대신에 x-p,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y 대신에 y-q라고 이렇게 외웠으면 선생님도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이렇게 외웠으면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얘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아, 얘가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 이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도 괜찮고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그냥 조금 더 단순하게 외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x제곱 뒤에 있는 상수 있지? 이 상수가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완전제곱식 안에 들어있는 이 p의 부호의 반대입니다. 숫자의 부호의 반대. q는 숫자 부호 그대로 p는 숫자 부호 반대로가 바로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다라고 해서 그 위치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가지고만 우리가 x축이나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y는 a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p가 양수일 경우에는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지금 p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p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자, p가 양수일 때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고 p가 음수일 때에는 왼쪽 방향으로 x축의 음수 방향은 왼쪽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자, 그때 이 0,0이었던 꼭지점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좌표는 p,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좌우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는 축은 바로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 축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x가 p인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x는 p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제일 중요한 꼭지점의 좌표가 p,0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x는 p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축의 방정식을 쉽게 찾는 법은 선생님의 설명을 많이 했었죠. 자,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좌표를 보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서요. 이 녀석이 바로 축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x는 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꼭지점만 찾으면 축의 방정식이 나와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이 그래프에서는 얘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를 이용을 해서 x는 p다라고 하는 이런 축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면 이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래프인데요. q가 왼쪽으로 이항이 된다라고 하면
y-q는 a의 x-p의 제곱이고요. y 대신에 y-q가 x 대신에 x-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y-q가 들어갔어? 그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p가 들어갔어? 그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자, 요 녀석의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는 p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q만큼 동시에 평행이동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자, 보기와 같이 x축과 y축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동시에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녀석 자, 이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완전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체. 그래서 표준형이다라고 부르고요. 수학적인 이름은 표준형이고 평행이동을 배우고 2차 함수의 평행이동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x축으로는 p만큼 그러니까 x-p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는 q만큼 그러니까 y-q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준다면은 바로 요 녀석이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원래 0,0이었던 이 꼭지점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여기 만들어지는 새로운 꼭지점은 p,q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q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꼭지점은 p,q.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꼭지점의 x좌표에 p가 있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x는 p. 아시겠어?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또 꼭지점을 쉽게 찾는 법을 알려줄게요. 이거를 매번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으니까 0,0이다라고 하는 꼭지점이 p,q다라고 하는 새로운 꼭지점을 가지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냐 안 그러냐. 자,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을 빨리 찾는 방법 자, 여기 안에 지금 이 완전제곱식 안에 숫자를 보는 거야. 완전제곱식이 0이 되게 만드는 x가 p야. 그치? x에 p 넣으면 0이다 이거야. 그래서 p. 그 다음에 그때 이 완전제곱식 뒤에 있는 상수 있지. 이 상수를 y라고 하는 거야. 그럼 y는 q. 그러면은 p,q다 라고 하는 꼭지점을 표준형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제곱식과 그 뒤에 있는 숫자를 이용하면 꼭지점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y는 3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여기랑 여기에서 꼭지점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꼭지점은요 마이너스 1이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요 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요건 그대로 갖다 쓴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얼마큼 평행이동했는지 물론 알아야 되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지만 얼마나 평행이동을 했는지 생각하고 그거를 그리고 꼭지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이만큼의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단순히 꼭지점을 찾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완전제곱식 안에 있는 숫자와 완전제곱식 뒤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꼭지점을 찾아주시면 되고 이때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축이다 이거야. 그래서 축은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금방 찾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참고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2차 함수의 평행이동 총정리입니다. 총정리. 자, y는 ax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은 y는 a의 x-p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x자리에 x-p의 제곱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라고 얘기하면 원래 이제 y-q가 대입된 후에 q가 이항이 되는 게 그 원리예요. 근데 이 뒤에 자, 플러스 q가 추가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고요. 자, 근데 이 녀석을 이번에 x축으로만 평행이동하거나 y축으로만 평행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x축, y축 방향으로 동시에 평행이동을 하고 싶다 이거야. 자, 그럴 때에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가 들어가서요. 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2차 함수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유형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답이 두 개래요. 2차 함수려면은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0이 아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얘 전개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니까 얘 2차 함수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 골라주시고 자, 분모에 x 있는 거 갖다 버리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치 맞는 것 같은데 얘 전개하면 x제곱이 지워져요. 알겠습니까? x제곱이 지워지고 x 1차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전개해보세요. 자, 그러면 3번은 땡. 자, 그 다음에 4번 이 녀석 x제곱이 분모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분자에 있으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2분의 1 x제곱 플러스 3이랑 똑같은 숫자거든,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래서 4번 2차 함수 맞습니다. 자, 5번은 3차 항이 있고요. 3차 항이 지워지지 않죠. 이거 전개한다고 해서. 그래서 얘는 3차 함수다라고 해준다면 5번도 땡. 그 정답은 1번과 4번 두 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면 얘가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차 함수는 계속 강조하지만 x제곱의 개수는 절대로 0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x제곱의 개수가 여기랑 여기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3a 플러스 1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y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식을 괄호 속에 정리해 주시면 3a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데요. 자, 얘가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제곱의 개수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3a-1은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a는 3분의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없는 값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무난하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에서 f2와 f0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건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x자리에 2 넣었을 때의 함수값과 x자리에 0 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더해서 찾아서 빼봐라 라고 얘기한 거잖아. 자, 그럼 f2를 구해보시면 여기 요 x 여기 요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야 되니까 4 더하기 6 빼기 4다가 돼서 얘는 6이야. 자, f0은요 여기다가 0, 0 대입하면은 저 두 개의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이 사라집니다. 0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4예요. 자, f2에서 f0을 빼라. 그럼 6 빼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정답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것도 뭐 무난하죠. 그냥 함수값 찾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ax제곱,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누구 보고 a를 결정을 해야 되냐면 바로 폭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폭. 자, 이 폭이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큰 수잖아요.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 그죠? 자, 지금 이제 음수인 상황이 있는데 음수인 상황이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다라고 하는 이 x제곱의 개수의 마이너스 2짜리는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짜리는 자, 초록색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2짜리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a짜리는 요 사이에 있어요. 폭이.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짜리의 폭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짜리의 폭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 a다라고 하는 녀석이요.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2의 사이에 있는 숫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 실수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값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마이너스 2분의 5 아니죠. 요 밖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도 밖에.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 바로 그 녀석이죠. 마이너스 4분의 3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녀석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숫자예요.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뭐 2분의 1은 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고요. 마이너스 3분의 1도 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고 마이너스 5분의 1도 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니까 a의 값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폭을 결정짓는 것이 x제곱의 개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이런 식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사실은 점수 주는 문제나 마찬가지지. 어떤 그래프 사이에 2차 함수 그래프 사이에다가 가둬놓고 여기 안에 들어갈 폭으로 알맞을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제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점수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재 얘는 어느 쪽의 방향으로도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기본 꼭지점 0,0이다 맞고요. 그때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방정식이다라고 했으니까 추계방정식은 x는 0이다도 맞습니다.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다는 그래프의 개형할 때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거고요. y는 2a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x제곱 앞에 개수가 저 위에 거는 a인데 얘는 2a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개수가 더 커졌습니다. 맞아요? 절대값이 더 커졌지.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얘가
1이면 얜 2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면 얜 마이너스 4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점점 커져요. 2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폭이 좁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이 아래에 있는 녀석보다 폭이 좁다가 아니라 넓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맞아요? 얘가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얘가 폭이 좁은 거예요. 얘보다. 밑에 있는 4번 보기에 있는 게 폭이 좁은 거고 문제에 있는 건 폭이 넓어야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옳지 않은 거 골라주랬으니까.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y는 마이너스 ax제곱 그래프와 x축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x제곱의 개수가 서로 지금 보니까 절대값이 서로 같고 반대부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엔 x축에 대한 대칭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5번도 땡 해주시면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유형 6번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가 a, 마이너스 a를 지날 때, 자 여기 별표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써먹는 거예요. 언제 처음 배웁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워요. 자, 어떤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 어떻게 풀어요? 무조건. 야, 이거는 중1 때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무조건이야. 그래프가 지나는 점 받으면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프가 지나는 점 받으면 대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도 그렇고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면 대입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x자리에 a, y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a 제곱이다가 돼요.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다가 되고 a로 묶으면 2a 마이너스 1은 0인데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a는 0 또는 요 오른쪽에서 a는 2분의 1 근데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제끼시고 2분의 1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점 받으면 대입입니다. 자 그러면 유형 7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2분의 1,1을 지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점을 지난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 형태인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y는 ax제곱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2분의 1,1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1는 4분의 1 a다가 돼서 a는 4다가 나오고요. 자, a 찾았으니까 원래 거에다 집어넣으면 y는 4x제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식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4x제곱이다 라고 하는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유형 8번 보도록 합니다. 이 녀석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P, Q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데 자, 일단은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뭐가 되냐면 y-4는 마이너스 2x제곱 y 대신에 y-4를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y축 방향으로 4만큼이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4를 이항을 시켜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다라고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또는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선생님 이거 그냥 q잖아요. 저 그냥 q자리에 대입할래요 라고 해서 4를 그냥 q자리에다가 대입해도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그냥 대입을 하든 아니면 y-4를 넣어서 이항을 시키든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때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를 P, Q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꼭지점의 좌표 어디서 찾는다 그랬었냐면 완전제곱식과 그 완전제곱식 뒤에 있는 숫자로부터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완전제곱식이 있고 여기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치? 완전제곱식이 0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은 0이고 그 뒤에 써있는 숫자를 y의 값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얘가 4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는 0,4인데 걔가 P, Q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P는 0이고 Q는 4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방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축의 방정식을 x는 m이라고 한답니다. 자 근데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x좌표를 보면은 축의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x는 0인데 그럼 얘가 바로 m인 거지. 그래서 m은 0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지. 자, P 더하기 Q 더하기 M의 값을 구하시오. 0 더하기 4 더하기 0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4가 정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완전히 포기해요 지수. 자, 요거 별표 치세요. 완전히 포기일 수 있는 자, 어떤 그래프가 완전히 포기일 수 있는
자, 폭이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폭이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포개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포개는 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얘랑 똑같은 폭을 가진 여기 어딘가에 있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완전히 포개일 수가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포개어진다라고 문제에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포개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 뭐랑 똑같은 표현이냐? 적으세요. 자, 폭이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폭이 같다. 알겠습니까? 자, 폭이 같다라고 하는 건 또 적으세요. A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AX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이 A가 뜻하는 것이 바로 그래프의 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폭이 같다는 바로 A가 같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야. X제곱의 개수가 서로 똑같은 걸 누구랑? 얘랑. 자, 지금 문제에서 받은 A의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보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것을 골라주시기만 하면 완벽히 포개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3 있네요. 얘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네요. 그죠? 자, 제끼시고 디귿 골라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 X제곱 앞에 생기진 않잖아. 리을도 제끼시고. 자, 요거 전개해주면 X제곱 앞에 마이너스 4분의 3, 어우 3분의 4네요. 아, 이런 함정을. 그러니까 이것도 제끼시고. 자, 얘 전개해 주시면은 X제곱 앞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생깁니다. 자, 비읍 동그라미 해주시면 디귿, 비읍 이렇게 두 개 골라주시면 정답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유형 10번 문제 볼게요.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자, X자리에 X-1을 Y자리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라는 거죠. 부호 반대로 넣어줘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요 Y자리랑 요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가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1을 이항시켜주면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가 돼요. 선생님, 이게 p고 이게 q다라고 생각해서 p 부호는 반대로 q 부호는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넣으면 안 되나요? 여기에다가 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시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네 다 이렇게 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요 녀석이 2차 함수 그래프다라고 하는 것을 찾았고요. 자, 얘가 2,k를 지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2,k를 지난다.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 뭐 하라고요? 대입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프가 지나는 점은 뭐 하라고요? 대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x자리랑 y자리에 각각 2랑 k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k는이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다가 2 넣으면 2 빼기 1의 제곱이요. 그러면 2 빼기 1은 1이고 제곱하면 1이니까 2 곱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k 값을 구해주면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2차 함수.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봅니다. y는 4의 x-1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반대로 가볼까요? 자, 반대로 가보자. y는 4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y는 4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지를. 왜냐면 기본형에서 표준형을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요. 그래서 자,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될까를 상상해 봤더니 x축의 방향으로 지금 x자리에 x-1이 들어갔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반대 방향을 원하는 거잖아. 반대 방향. 그치? 자, 그럼 이 반대 방향은 평행이동도 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지? x축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가져간 거면 왼쪽으로 한 칸 가져가면 되는 거야. 아래로 두 칸 끌어내린 거면 위로 두 칸 끌어올리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때 얘가 p가 마이너스 1인 거고 q가 2인 거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자, p에서 q를 빼봐라 라고 얘기했으면 마이너스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돼서요. 자,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에서 원래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는 것을 원했지만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바꾸는 게 조금은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그것의 반대 평행이동이다 라고 해서 찾는 이런 풀이가 요즘에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자, 유형 12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와, 자, 모양이 같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폭이 같고 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럼 얘가 또 무슨 얘기일까? a가 같고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x제곱 앞에 있는 a 값이 똑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x제곱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2차 함수가,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5인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녀석을 찾았을 때 라고 합니다. 자, 그럼 꼭지점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꼭지점 어디서 찾는다 그랬어요? 완전제곱식과 그 뒤에 있는 숫자에서 p, q, p는 부호 반대, q는 그대로 갖다 쓰면은 꼭지점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반대로 꼭지점에서 식을 찾을 때에도 p는 부호 반대로 q는 그대로 갖다 써주기만 하면 되잖아.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y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5다라고 해준다면 4, 마이너스 5의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는 2차 함수인데, 그때 이 녀석의 x제곱의 개수는 1이야. 근데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얘여야 된대요. 그러면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숫자가 써 있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P는 마이너스 4인 거고, Q는 마이너스 5인 거예요. 그랬을 때 A랑 P랑 Q를 서로 곱해라. 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풀인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 그 꼭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2차 함수를 만들어내는 풀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를 보고 꼭지점을 찾으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2차 함수를 보고 꼭지점을 찾을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꼭지점을 보고 2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2차 함수를 보았을 때 그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찾아내는 풀이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좀 자유로워야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받았을 때 2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연습은 일단은 함수를 보고 꼭지점 찾는 것을 먼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응용까지 와서 꼭지점을 보고 함수 찾아내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3을 보시면은 설명이 좀 길어서 설명이 한 페이지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A, P, Q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A의 부호는 모양을 보고 결정합니다. 얘가 아래로 볼록하면 A가 0보다 큰 거고, 위로 볼록하면 A가 0보다 작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아래에 지금 여기 막 설명이 뭐 이렇게 나와 있냐, 그지? 자, 이거 다 갖다 버리시고요. 자, PQ의 부호는 뭘 보고 결정한다? 꼭지점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꼭지점이 P, Q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를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1사분면이면은 뿔뿔이잖아. 점이, 그지? 뿔뿔이니까 P도 양수, Q도 양수. 이 얘기야, 여기 나와 있는 게. 2사분면이면은 얘가 뿔뿔이니까 P 양수, Q 양수. 2사분면이면 맞뿔이잖아. 맞뿔이니까 Q 음수, Q 양수. 이렇게. P 음수, Q 양수. 그 다음에 3사분면이면 마마잖아. 그래서 PQ가 둘 다 음수. 4사분면이면 뿔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P가 양수, Q가 음수.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Y좌표가 0이어야 되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Q가 0. Y축 위에 있다라 했으면은 X좌표가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P가 0.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보고 그대로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위치 보고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가 같을 때 A, P, Q의 부호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아래로 볼록인 걸로 봐서 x제곱의 개수인 a는 0보다 큽니다. 자, 그럼 a가 0보다 작다고 표시하면 다 지워. 아이, 두 개밖에 못 지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꼭지점 볼게요. 꼭지점은 여기에 있는데, 꼭지점이 지금 3, 4분면에 있는 걸로 봐서, 자, 이 녀석의 지금 꼭지점의 좌표 항상 확인하세요. P, Q입니다. 내가 왜 항상 확인하라고 하냐면, 어려운 문제에선 얘들아, 어떤 문제를 주냐면, y는 a에 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제 이런 식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서 찾는데, 이 완전제곱식이 0이 되기 위한 x가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p, q가 돼요. 그러면은 얘가 p의 부호를 구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p가 단순한 p, q가 꼭지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p, q 아니면 p, 마이너스 q 아니면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이제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줘버리면은 부호를 결정하는 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3, 4분면이기 때문에 뿔만데
그 뿔마가 여기에서야 뭐 P가 뿔이고 Q가 마구나. P가 0보다 크고 Q가 0보다 작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자 여기로 오면 그러면 P는 0보다 작고 Q는 0보다 작다. 이런 답이 나와버려요. 다른 답이잖아요. 식이 다르니까 꼭지점이 다르고 꼭지점이 다르니까 다른 답이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요런 거 요거 주의. 그래서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 나오냐. 단순한 P, Q면 정말 땡큐. 근데 단순한 P, Q가 아니라 마이너스 P, Q라든지 이렇게 해서 P나 Q의 부호에다가 장난을 친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꼭지점을 항상 직접 찾아주고 그 꼭지점의 부호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 분명히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꼭지점은 단순한 P, Q였기 때문에 P가 양수, Q가 음수면 됩니다. 정답 골라주시면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1단원의 2차 함수의 그래프 부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C단계까지 숙제로 해오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